올해 세금 보고는 오는 29일 시작되며 뉴욕, 뉴저지 등 대부분 주에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공공안전,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 뉴저지를 가족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유대교 회당의 불법 터널 폐쇄 과정에서 교인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 경찰과 강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 생수 샘플에서 1리터당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제자와 불륜을 대가로 시험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행정부를 상대로 주택임대료 보조금 확대 조례안 시행을 촉구하며 법적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29일부터 2023년 세금 보고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대부분 주에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올해 뉴욕주는 주 정부 세금 보고 없이 한 번에 연방 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렉트 파일 서비스도 제공할 전망입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오는 29일 시작되며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12일부터 접속할 수 있습니다. IRS는 공식 신청 기간은 29일부터지만 전문 소프트웨어나 세무사를 통하는 경우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접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IRS는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정 총 소득이 7만 9천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2일부터 미리 접속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는 3월 중순부터 제공될 전망입니다.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의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이며 주정부 세금 보고 없이 한 번에 연방, 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작년 한 해 해당 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임금소득, 소셜연금 및 철도 퇴직소득, 실업수당, 1,500달러 이하의 이자소득을 보고하는 사람 등입니다. 다이렉트 파일은 인터뷰 형식으로 납세자의 답변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보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도 쉬운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제공됩니다. 세금 환급은 통상 보고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세금 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고 메인,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공휴일을 감안해 이틀 뒤인 17일 마감합니다. 세금 보고 관련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뉴요커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과제로 범죄 근절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꺼내 들었는데요. 올해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정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컬 주지사는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4년 신년 연설을 통해 정신질환 대응,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주택 공급, 유아 부모 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급증한 소매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해 주정부는 훔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됐거나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소기업 보안시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혜택도 도입합니다. 낙서, 방화 등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 마련과 뉴요커들이 전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만큼 이들을 위해 정신과 입원 병상도 200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요커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유급병가와 장애 휴가 시 받는 급여 최대 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을 의료 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과 유급 가족 휴가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 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물가의 연동에 올릴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한 주거 건물 신축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대체할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반지하 아파트도 합법화해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퀸즈와 브루클린을 이을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공사, 전철 Q라인을 2에비뉴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한 후 125스트리트를 따라 맨하탄 서쪽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도 의사당에서 신년 연설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올해 뉴저지를 가족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의료 부채 구제법을 제안하고 주의회가 발의한 저렴한 주택법에 서명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피 주지사는 신년 연설에서 먼저 2023년 뉴저지주의 경제 성장을 자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20만 개 창출, 앵커 프로그램 등 감세법 20개 제정, 최저시급 $15 달성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의료 부채, 탕감 등 헬스케어 정책을 발표했는데 현재 뉴저지주에서 의료 부채를 가진 사람은 10%에 달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는 모든 사람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장소가 있는 곳이라며 정직과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어려운 도전에 계속 직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의료 청구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패키지, 루이자 카먼 의료 부채 구제법과 오피스, 대중교통 허브 등의 인근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프리케이 수용 규모도 작년의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작년 착공한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7만 개를 창출하고 완공 시 맨하탄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와 함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연내 관련법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주의회에는 낙태시술 본인 부담금 폐지 등을 담은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16세, 17세 청소년이 교육위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읽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의 한 유대교 회당에 신고나 허가 없이 비밀리에 건설된 지하터널이 발견돼 시 당국이 폐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쇄를 막으려는 교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다수 교인이 연행됐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당국은 지난 8일 오후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차바드 루바비치 회당에서 발견된 불법 지하터널을 폐쇄하기 위해 콘크리트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유대교 종파 루바비치 운동의 총본산인 이 회당 건물과 옆 건물을 잇는 비밀터널은 당국의 허가 없이 몰래 건설됐다가 지난해 말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터널을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건설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바비치 운동의 7대 지도자였던 라비 메나헴 맨델 슈니어슨이 회당 증축을 서두르기 위해서 뚫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시당국이 이날 터널을 폐쇄하려고 시도하자 하시디즘 유대인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경찰과 강한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 9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루바비치 운동의 대변인인 라비모티 셀리그스는 극단주의 학생들이 터널을 만들었다며 이번 사건은 루바비치 운동과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차바드 루바비치는 하시디즘 유대인들이 조직한 유대 조직으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 여기는 인물인 라비 슈니어슨의 사후 정식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아 내부 분쟁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구촌 친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미세하고 작은 플라스틱이 인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수병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3가지 브랜드 생수 샘플에서 1리터당 수십만 개 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그중 90%가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류될 만큼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나노 플라스틱은 예전 추정치보다 약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많은 양으로 물질이 인간의 세포와 조직에 흡수될 수 있고 혈액, 뇌 장벽마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원 회보 저널에 발표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로 3가지 인기 생수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 물 1리터당 수십만 개 플라스틱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발견된 1리터당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조각 중 대부분인 90%가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 컬럼비아 대학 연구소는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에서 5밀리미터에 이르는 미세 플라스틱은 지난 수년 동안 생수와 수돗물 등에서 계속 발견돼 왔지만 수십억 분의 1미터 크기의 나노 플라스틱 발견은 인간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소는 이번 발표를 통해 플라스틱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포, 조직, 소기관 내부에 간섭할 여지가 커지고 그만큼 독성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다른 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노 플라스틱의 폐해는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리와 설치류 등 각종 동물에 대한 실험실 연구에서 나노 플라스틱은 발달, 생식 능력과 건강, 호르몬 수치, 면역 반응, 심장 등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됐습니다. 친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회는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있지만 남극의 얼음이나 신생아 첫 배변 등에서도 나올 정도로 플라스틱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남자 교사가 제자와 불륜을 대가로 취업 단합지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사는 학생과 자신의 아파트나 호텔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교가 성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USA 투데이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메모리얼 고등학교의 46세 과학교사 스티븐 그리핀이 해당 학교의 18세 여학생과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핀은 2022년 9월 학생의 상담 요청으로 함께 점심을 먹고 제자의 메일로 자기 개인 연락처를 보내며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성관계를 맺는 등 본격적인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은 만 18세로 법적 성인이었으며 그리핀은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지만 여전히 가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그리핀의 아파트, 호텔, 교실, 차 등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만남을 지속하는 동안 그리핀은 학생에게 시험 답안을 미리 건네고 과제에서 만점을 주는 등 교과 성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학생에게 옷과 향초 등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는 2023년 10월 아내와 화해를 결정한 그리핀이 학생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하며 끝이 났습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에 그리핀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그리핀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 간 성관계를 이유 불문 의제 성폭행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학생이 만 18세 이상인 사례로 텍사스 주법에 따라 판결될 예정입니다. 텍사스는 사제 간 성폭행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미성년 여부와 상관없이 2급 중범죄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최대 20년 징역과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그리핀이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핀은 17세 미만 미성년자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로 법원은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고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로 잡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주택보조금 확대 조례안 관련 시행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뉴욕시의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시의회와 에릭 가런 뉴욕시장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행정부를 상대로 주택임대료 보조금 확대 조례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뉴욕시 행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존 맥카튼 뉴욕시의회 미디어 유닛 의장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 사이에 주택 관련 정책을 놓고 오랜 잡음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갈등이 곧 법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드리엔 애덤스 시의회 의장은 9일 애덤스 시장이 주택보조금 확대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2월 7일까지 주택임대료 보조 확대 조례안 시행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여름 주택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최초로 행사했고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 자체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이후 최초로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자 애덤스 시장은 지난 12월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욕시가 2018년부터 시행한 주택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세입자는 수입의 최대 30%까지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고 나머지 주택임대료는 시 행정부에서 지정한 최대 한도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3만 6천 가구 이상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방법 100, 101, 102 조항에 따라 소득 제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청소년을 포함해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택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 행정부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덤스 시장이 지난 12월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뉴욕시의회는 소득 제한 상향 조정을 통한 완화, 임대료 연체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양식을 제출할 경우 지원 확대, 청소년 및 노숙자 대상 혜택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뉴욕시의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3만 6천 가구가 받고 있는 혜택에 더해 약 4만 7천 가구가 추가 지원 혜택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시 행정부는 지방법 99를 근거로 바우처를 이용해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으며 주택 관련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소 수용 인원 확대를 위해 지난 회계년도 자금을 17% 이상 확대 지원했다고 밝히며 최선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리엔 애덤스 의장은 뉴욕시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주택 바우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 주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며 수주일 내로 법적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대부분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뉴저지 지역에서는 12만 개 가정과 기업에서 정전 피해를 신고했으며 뉴욕 시내 약 2만 개 가정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홍수로 인해 항공과 철도 결항, 지연도 이어졌습니다. JFK와 뉴아크, 라구아디아 공항 내 수백 건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또한 시 비상관리국은 엠트랙 여러 열차편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남동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토네이도로 인해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38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49개의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북서부 캐스케이드 산맥부터 올림픽 산맥에는 10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신년 동포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성과 보고와 2024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고 관심도가 큰 분위기를 이용해 작지만 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인 커뮤니티와 주류사회 각종 기관을 연결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높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시나 퀸즈보로청 등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 등에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는 목표도 언급했습니다. 흑인 등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힘을 키우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도 민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사회에도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로맨스 스캠 피해 상담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일상 속에서는 물론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아 갈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 수년 전부터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즈나 킴 소장은 중년층은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사회적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더욱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브로드웨이 위크 동안 뮤지컬과 연극 등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작품 23편에 대해 입장권 2장 구입 시 1장 가격으로 할인해 줍니다. 또 장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오케스트라 좌석의 경우 작품에 따라 장당 125달러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 이벤트에 참여 중인 작품들은 백 투 더 퓨처, 위키드, 시카고, 알라딘, MJ 더 뮤지컬, 해밀턴 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도 2장을 1장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오프 브로드웨이 위크가 다음 달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